K-패션 비즈니스 정보와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K-패션 비즈니스 이야기, 캐페비의 K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의 숨은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K씨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뉴욕타임즈와 가드언지가 구찌를 이끌었던 CD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구찌를 떠난다고 보도를 한번 한 적 있죠. 구찌를 사랑하는 많은 구찌 팬들은 많은 아쉬움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찌의 2015년도 컬렉션들을 보면 아마 그 전에 나왔던 컬렉션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고 있어서 구찌를 사랑하는 분들은 구찌의 변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특히 이제 MZ세대들은 구찌의 그런 생기발랄한 그런 문양과 컬러감을 보면서 구찌의 매력에 흠뻑 빠졌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찌를 2015년부터 이끌었던 미켈레가 떠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품 패션 그룹 케어링은 우리에겐 아주 친숙한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구찌이고 생로랑, 보테나 베네타, 발렌시아가, 알렉산더 맥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으로 루이비통을 보유하고 있는 LVMH 그룹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찌의 부활을 이끈 히어로 알렉산드레 미켈레를 얘기하기 전에 아마 구찌 그러면 또 하나 떠오르는 디자이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미국 디자이너 톰 포드입니다. 요 근래 톰 포드가 좀 세간에 화제가 됐었는데 톰 포드가 그 회사를 매각을 하려고 내놨죠. 그래서 이제 톰 포드를 누가 인수하느냐 라는 것 때문에 좀 다들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봤는데, 톰 포드는 1990년도에 그 구찌에 있었고 95년도부터 거의 10년간을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을 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케어링 그룹이 인수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에스티로더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톰 포드가 있었던 구찌는 굉장히 섹시한 대중화를 이끌었던, 그거를 통해서 사실 구찌의 올드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구찌가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로 부활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톰 포드가 10년간 구찌를 이끌면서 연평균 한 36%의 성장을 기록을 했었죠. 그때가 구찌의 가장 큰 전성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제 구찌를 이끈 프리다 지아니니 디자이너는 사실 뭐 구찌를 어떻게 보면은 뭐 안정적으로 그냥 끌고 갔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사실 워낙 앞쪽에 이제 톰 포드가 만들어 놓은 구찌가 너무나도 그 톰 포드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리다 지아니니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또 벗어던지고 더 잘하려고 그 구찌를 이끌어들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톰 포드가 만들어 놓은 그 구찌를 이어받아서 뭔가 더 발전시키거나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고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리다 지안니가 있었던 그 10년간의 구찌는 뭐 화려한 조명도, 또 세간의 관심도, 또 매력적인 브랜드로 계속 그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기보다는 한물간 브랜드? 그냥 한물간 명품? 옛날에 화려했던 그냥 브랜드? 뭐 약간 이런 취급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케어링 그룹 입장에서도 구찌를 어떻게 다시 이게 부활을 시킬지 아마 고민이 되게 많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도에 그 프리다 지아니니의 뒤를 이어서 알렉산드로 미켈레를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발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찌의 아카이브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마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2년도에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구찌의 사실 디자이너로 합류를 하게 됐고, 2015년도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구찌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찌의 CEO 비자리가 2015년도에 이제 발탁을 했고, 미켈레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 이후에는 구찌의 기존 로고인 GG를 강화하고, 또 발랄하고 원색적인 이제 컬러나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컬렉션을 내놓아서 판매량을 높였고, 이것이 이제 MZ 세대에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해서 구찌의 제2의 부활을 이끌게 됐죠. 그래서 그가 있었던 구찌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그가 있었던 그 기간에 구찌 매출은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구찌도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 소비자의 매출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었던 구찌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중국의 그런 봉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매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팬더비 3년 동안 LVMH 주식이 75% 상승한 데 비해서 구찌로 대표되는 케어링 그룹은 2017년도 대비 45%, 2018년 대비는 37%, 2019년도에는 13% 정도로 오르는 거로 성장률이 굉장히 이제 둔화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구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아마 디자인에 대한 피로감일 겁니다. 특히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피로감이 중국 소비자들한테는 더 이상 이제 흥미를 못 느끼게 되었고요. 중국 소비자들의 매출이 구찌 전체의 3분의 1을 책임질 정도로 중국 소비자 파워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매출에 대한 실적 성장이 결국은 디렉터의 교체까지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만큼 되게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컬러감이 강하거나 이런 그 다양한 모티브들을 굉장히 그 다양하게 화려하게 쓰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파격적이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움으로 많이 와닿긴 하는데, 이게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이 되면 굉장히 좀 디자인의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럴 때 또 한 번의 변신이 필요한데, 아마 그 변신의 타이밍을 케어링 그룹은 지금이 구찌를 변화시키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아마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구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구찌를 이끌 후임은 누가 될까요? 아직 뭐 정확하게 결정은 되지 않아서 알렉산드로 미켈레를 이을 후임자가 누가 될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직 뭐 후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보테나 베네타를 이끌고 있는 마티오 블리지, 또는 아마 생로랑의 안소니오 비카렐로 등이 이제 그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제3의 인물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제3의 인물이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또 임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찌를 이끌 새로운 디렉터가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7년간 구찌의 화려한 부활을 이끌었던 알렉산더 미켈레의 떠나는 모습에 슬프기보다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주고 핫한 브랜드로 구찌를 부활시킨 그 천재적인 디자이너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또 잠시 아마 휴식기를 갖고 저희가 또 아는 명품 브랜드 어디선가 또 화려한 또 복귀를 하겠죠. 그럼 알렉산더 미켈레의 모습을 또 상상해 보면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알렉산더 미켈레의 그 구찌를 떠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